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게 바로 노란봉투법인데요.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결국은 노조 활동을 옥죄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게 바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찬반 입장을 가진 두 분을 지금부터 차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분인데요. 정의당의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일단 핵심 내용부터 좀 간략히 좀 추려해 주시겠어요? 핵심 내용은 실제로 저희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자체는 네.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음, 협소한 정의로 인해서 노동 상권 보장의 제도적인 걸림돌이 된 노조법을 개정하는 예, 겁니다. 예, 이건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가 노동 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네, 또 단체 교섭 요구랑 파업 또한 가능하다고 밝힌 ILO 핵심 협약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을 불법으로 몰았던 현행법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기업이 이제 파업 벌어지면 이게 이제 불법 파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근데 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불법 규정이 너무 임의적이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걸 좀 제한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합법 들어서 범위가 네, 너무 좁은 거죠. 네네. 특수 고용직 같은 경우도 노사관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좀 확장을 시키고, 네. 그리고 경영상 그 이유에 의한 해고 같은 경우로 정리해고도 이것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 네. 거죠. 이렇게 네. 되어버리면 이제 합법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경총 같은 경우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불법쟁이를 그 합법화시켜주는 거, 면책시켜주는 거 아니냐 계속 이 주장을 하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에서도 노란봉투법 개정안에서도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발의한 법을 포함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8개의 노란봉투법 모두 공통된 내용입니다. 네. 폭력과 파괴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개정안은 이 폭력과 파괴 행위로 인해서 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민사상 책임을 노동조합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의 계획이나 지시가 아닌 조합원 개인의 돌발적인 거나 우발적인 폭력이나 파괴 행위라면 조합원 개인 또한 면책 대상이 아니고요. 네. 또 조합원 개인의 폭력과 파괴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역시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을 노조로 한정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네. 불법을 용인한다고 볼 수 없고요. 예. 다만 그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은 사용자들이 손배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탈퇴를 요구합니다. 이건 엄연한 부당노동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이 헌법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안에 이제 넣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실제로 국민의힘도 그런 이제 어거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저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네, 대우조선과 하이트진로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 바로 원청 하청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핵심입니다.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민의힘은 책임 있게 집권 여당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토론과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자, 그 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제 그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헌법위원회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금지 법안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영국은 네, 올해 손배소 상한액이 4배가 인상됐다. 이런 네. 점을 근거로 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두 나라 모두 손배소가 법률 체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있고요. 극도로 절제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처럼 아예 루틴이 되죠. 우리는 파업을 합의 타결을 해도 마지막에는 손배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렇게 손배소를 남발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를 위협하는 경우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예. 프랑스도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쟁행에 대한 손배 청구 자체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쟁의에 대한 손배가 자유로운 것은 전혀 아니에요. 프랑스는 한국이랑은 달리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없이도 쟁의 행위가 가능하고요. 또 노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쟁의 또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지만 정치 파업도 경제 정책에 관한 파업일 경우 프랑스는 위법이 아니에요. 즉 폭력과 파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쟁의 행위가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서 예. 민사 면책 범위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경우도 위법한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그 액수를 제한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 최고액이 변경되었다고는 하는데요. 네. 이는 그 1982년 해당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40년간 이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 정부는 이걸 상한을 만약에 정기적으로 개정했다면 뭐 도달하게 될 금액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선 그것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 노사 관계에 대해서 사법과 행정, 즉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전통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만일 두 나라가 한국처럼 손해배상의 천국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좀 하나 이거저거 다 떠나서요. 국내에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가장 그 가깝게 쌍용자동차 수십 명의 노동자 가족이 손배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예. 거기 같은 경우 이제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가가 손배를 한 거죠. 작년에 이제 제가 발의한 결의안이 21대 국회의원 117명의 동의로 국가의 손배소 철회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배가 철회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쌍차가 노조에다가 청구한 손배도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5만 원의 지연 이자가 붙고요. 생각해 보세요. 월 한 달 임금이 200만 원인 하천 노동자가 470억의 손배를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윤석열 네.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사실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도 안 된 법안입니다. 어떻게 뭐 대통령 거부권은 나가도 너무 나간 거고요.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그 노동부 장관도 분명히 쟁행의 범위 넓히는 게 불법 파업을 줄이는 방향이다라는 답변도 했고요. 네네. 법무부 장관도 뭐 헌법상의 충돌 문제도 얘기했지만 정교하게 다루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답변도 저희 유호정 의원이 끌어냈습니다. 네. 결국 아까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 원청 하청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노랑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스스로 시민들한테 한 약속을 반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대안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의당의 이은주 비대위원장이었고요.